여기는 광화문 미 대사관 앞입니다. 세종대왕상 뒤죠. 오늘은 제6차 화요 1인 시위입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은 특별히 1인 시위로 나섰습니다. 이제 평화철도 이사이기도 한 우리 김영훈 전 위원장님을 만나보고 1인 시위의 소감, 또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가겠습니다. 예. 자, 뒤로 가, 뒤로. 그거. 김영훈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인 시위에 나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평화철도 1인 시위에는 전 철도노조 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동지를 모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기관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전하셨습니까, 최근에? 저는 뭐 사람들이 잘 안 믿겠지만 현직 기관사입니다. 제가 현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도 복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운행 선구는 경부선 부산 동대 구간, 또 경전선 부산 마산 구간,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간인 동해남부선 부산 포항간을 담당하는 기관사입니다. 동해남부선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포항에서 영호를 거쳐가지고 동해까지, 동해 북부선 현대화공사가 거의 마무리됐는데, 이 동해 북부선이 금강산을 지나서 나진 핫산 지나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그런 꿈이 실현되는 아주 중요한 루트죠. 저도 개인적으로 동해남부선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동해, 오른쪽에 동해를 끼고 달리는 그 광경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김영훈 위원장님이 이제 모는 그 열차를 우리가 타고 네. 부산에서 출발해서 낮은 선봉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연해주를 지나서 하바롭스크를 거쳐서 이르츠크 바이칼을 끼고 돌아서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런던까지 한번 갈 날이 오겠네요. 위원장님 직접 운전 좀 해주실랍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꿈을 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했는데요. 실은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루트는 크게 동해선을 거쳐서 금방 말씀하신 TSR이라고 하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경부선, 경의선을 거쳐가지고 시리즈, 안동을 넘어서 베이징을 경유해가지고 또 다시 저 이쪽으로 연결되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어느 루트로 가든지 남북철도가 연결돼야만, 사실상 지금 한반도 남쪽의 철도는 섬과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륙과 단절되어 있는 이 섬과 같은 철도를 남북철도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실현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국민들에게 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아직까지 국제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뭐 국제적으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평양,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양역만 가더라도 국제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도는 섬과 같이 있어서는 결코 발달할 수가 없는데요.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남북이 상생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아주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잘못된 대북제재가 풀려서 남북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남북철도는 4개 선이 있습니다. 경의선이 있고 서쪽에, 동쪽에 이제 동해선 북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경원선, 금강산선이 있는데, 지금 경의선하고 동해선은 남북이 연결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이라도 열차가 다니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 김영훈 위원장님이 운전을 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정의선하고 동해선은 열차를 끌고 올라가면 됩니다. 다만 이제 북쪽 구간이 현대화가 되지 않아서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죠. 그런데 이제 경원선하고 금강산선은 끊겨져 있습니다. 친목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서 북쪽 평강역까지 25km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백마고 지역에서 그 다음 역이 철원역인데 철원역에서 이제 김화 내금강까지 가는 거의 32km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56km, 57km 구간을 민간 반, 정부 반에서 연결을 일단 시켜놓자. 이게 이제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하는 평화침묵 기정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인선을 타면은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압록강 철교를 지나면은 단동이고, 단동에서 이제 하얼빈을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얼빈에 가니까 이제 만주 횡단 열차가 있는 거예요. 만주 횡단 열차. 그걸 타고 이제 치타를 건너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축구까지. 예,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이제 모스크바로 쭉 가는 코스고, 그 다음에 경원선은 원산을 거쳐서 이제 동해선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선봉으로 가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모스크바 베를린을 가는. 그리고 이제 또 북경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몽골 횡단 열차가 또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이르츠크로 가서 연결돼가지고 가는. 그래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중국 횡단 열차는 바로 서쪽으로 해가지고 서북 신강 위구르 쪽 이쪽으로 연결해서 바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런 코스가 이제 있습니다. 아무튼 남북 철도 연결되면은 바로 대륙으로 간다는 사실. 그 위원장님, 그러면은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뭐 어떤 게 좋다? 아까 그 관광으로 정말 동해선을 해 뜰 때, 해돋이 때 동해 새벽에 열차 다닐 때 그 기분, 그 위원장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서 남북철도 연결되면 그런 맛도 있겠지만 그 밖에 엄청난 그게 있을 텐데, 남북철도 연결되면 이점이 뭡니까? 우리 사단법이 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인데요. 특히 평화철도가 우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나아지게 할 건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994년도 김일성 주석이 살아 생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타결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만난 이제 국빈이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그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하고 나눈 이제 담화가 이제 얼마 전에 공개도 되고 미국에서도 뭐 잘 알려져 있는데,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북쪽에서는 철도를 4대 선행 부분이다. 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운송은 제2의 생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동안의 요충지란 이유로 침탈의 침략의 역사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로서 그 전략적 무기는 바로 철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게 연결되어서 뭐 중국의 물자와 러시아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물류 수송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한민족은 앉아서 뭐 연간 15억, 그 당시 15억 달러 뭐 추계를 했듯이 이 통관만 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데요. 이걸 먼저 알아차린 세력은 안타깝게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이 1930년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30년대 때 벌써 이 해저 터널을 갖다가 이미 설계해서, 아마 미국으로부터 패망을 안 했더라면 실제 착공에 들어갔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고요. 일본은 그 꿈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이 스시마를 통한 부산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북쪽 저 북해도 위쪽으로 해서 러시아로 바로 직결시키는 그런 해저 터널 구상을 계속 하듯이
이 물류가 가져오는 대혁신이나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역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저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달리 말해서 미국이 지금 이 남북 평화에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 철도 연결을 방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이득이 대단히 큰 철도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미국 자본의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평화의 수단이기도 하고, 우리 남북 모든 동포가 새롭게 어떤 성장해 나갈 중요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꼭 복원시키고, 그 이득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돌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걸림돌이 바로 지금 얼토당토 안 하는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대북 제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뭐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2년 전인가요? 한번 속내를 드러낸 적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보수 진영들을 갖다 다독거리기 위해서 왜 북한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투자할 무궁무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처가 있다. 새로운 자본들에게, 민간 자본들에게 그런 투자처를 열어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인프라 구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뭐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단둥역 중국 철도 방문하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만약에 남쪽에서 돈 때문에 이북 철도에 대해서 개량 사업을 못하겠다 이러면, 북한만 동의하면, 이북만 동의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 고속철도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북당국이 그래도 이 문제만큼은 남쪽과 협력해야 될 문제다. 이래서 지금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중국 철도 관계자들한테 들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북에 대한 철도 개량 현대화 사업은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진짜 나라 살림살이 다시 일으키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남북 철도 연결되면 또 이제 북쪽의 지하 자원을 또 싣고 온다든지, 지금은 이 광물, 지하 자원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비싼 외화를 낭비시키면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철로를 놓으면 그 주변에 가스관, 송유관 이런 것도 된다면서요. 이 철도는요, 철도를 놓을 때 가스하고 전력 통신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신망도 개선할 수 있고, 철로를 따라서 가스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오이사 조치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면, 그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남쪽에 대한 제재였고,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현대를 비롯해서 현대는 뭐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뭐 불만이 컸지만, 사실 SK나 이런 통신이나 가스, 에너지 남쪽의 자본들도 사실상 상당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낮은 핫산 지역에 다시 개보수하는 개통식이 열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한반도 종단 철도는 표준계 1435mm고 러시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환적을 해야 되는데, 그 낮은 핫산 지역에 자동으로 이게 배관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54km 다시 개보수하는 공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국 자본이 투자하거나 한국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멍청한 오이사 대북 조치 때문에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러시아 합작을 컨소시엄으로 이른바 빨대를 꼽는다고 하죠. 거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도 시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재발등 찍는 거죠. 이북에서 볼 때는 정말 남쪽 당국자들 참 어리석은 일 많이 한다. 이 중요한 일에
같이 투자를 하고 예. 자본을 대고 예.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예. 현물 같은 걸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가스관 같은 것들 러시아 가스관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석탄 화력을 통한 에너지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전체의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 다 놓치고 있으니 저로서는 정말 원통할 따름인데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 대북 제재 때문에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데요. 한미동맹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스웨덴의 팔메시산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스웨덴도 우리처럼 미국과 아주 중요한 뭐 관계고 수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지만 분명히 할 말은 했거든요. 할 말을 하면서 국제적인 어떤 나라의 지위도 높이고 우리나라도 당시 스웨덴 정도의 중견국가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만큼은 주권에 대한 문제이고 평화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 최근 미 대사의 발언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더 모아서 철도 도로 연결만큼은 단순히 철도 도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정책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요번에 비례후보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셨는데 37명이나 나와가지고 위원장님이 돋보이지가 않아요. 묻혀가지고 우리 김영훈 위원장님 꼭 당선되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뭐 선거운동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선거운동은 못하겠지만 37분의 훌륭한 후보들하고 뜨겁게 경쟁한 것만으로도 참 행복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당혹스럽고 또 주변에서 지역구 출마 지역을 더 튼튼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비례에 몰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따가운 비판도 있습니다. 겸하게 받겠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노농빈, 여성, 청년, 소수자 등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하는 취지로 볼 때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자 또 철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의당의 노동을 대변하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는데 그것이 선거 때만 이렇게 나오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 정의당 내에서도 노동이 당당한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정의당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각오로 선거운동 기간 열심히 호소드렸습니다. 결과는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당원 동지들과 여러 시민 선거인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또 지역구 선거나 4.15 총선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당내 경선이고 더욱 중요한 본선에 우리 진보정당이 약진하고 또 평화와 평등 세상 앞당기는 그런 길에 저에게 주어진 일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에는 이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중요하잖아요. 노동이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이 또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이 미래한국당, 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준연동형제 선거법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진보민주개혁 세력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구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에서 만드는 위성정당을 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정의당도 참가해 달라고 하는 내외부적 압박이 갈수록 이제 고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어려울 때일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가? 왜 우리는 정치개혁을 하려고 했던가?
그것은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보수 양당 체제, 더 이상 그들의 양당 체제로 대변할 수 없는 수많은 얼굴 없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전환, 그를 통한 협치와 연합정치를 통해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퇴색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들,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물론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기고 봐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기고 지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공학이나 어떤 제도에 기대어가지고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선거 결과를 상당히 좀 민주당이나 여권 내부에서 어렵게 보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아직까지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열흘 정도 남아있고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 어린 운동들을 각자 해나가면서 방법들을 같이 또 모색해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현 시기에 뭐 코로나도 어렵고 하지만 힘을 내어서 이 난국을 헤치고 또 이제 이 사회 대기업과 평화번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아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매일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 최일선에서 오늘도 사투를 벌이고 계신 보건 의료 노동자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타깝게 순직하신 공무원 노동자 고 신창섭 조합원님 정말 애도합니다. 원통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 정말 모든 시민들이 안녕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어려울수록에 우리 공공 부분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깨치게 됩니다. 공공의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사회적 재난에 처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무급 휴직 강제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자영업자들 힘이 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 하나의 교훈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힘이고, 그런 공공노동자들, 공공의료 시스템,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이 전 사회적 재난, 국제적 재난들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남북철도 연결, 단순히 우리 철도 노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고 우리 전 민족이 하나 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에너지 환경체제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대북 제재 즉각 철회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노동운동을 통해서 성장한 우리 김영훈 위원장님 철학도 있고 신념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해서 21대 국회에 가가지고 이 정말 TV 토론장 이 생중계에 토론 붙여놓으면은 정말 수구 세력이 중도 세력 정말 쩔쩔매겠습니다. 우리 노동자 민중 그리고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 해나갈 거라고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내일 모레까지, 오늘 내일까지 투표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김영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몇 차죠? 6차죠. 제6차 미 대사관 앞에 1인 시위, 대북 제재 해제 1인 시위에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 철도노조 위원장, 현재 정의당 노동본부장,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께서 나오셨습니다. 크게 한번 조명하고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자, 주변 상황은 다 보셨죠? 이렇습니다. 이상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철도 화요 1인 시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